네, 오늘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움직임이 조금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자재 가격 강세, 여기에서도 또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종목으로 확대되지만은 오늘 장에서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 확실히 좀 매기가 쏠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곡물가가 실제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 상승세 뚜렷한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대폭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가나 천연가스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알루미늄이라든지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에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밀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는 정말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사료 그리고 한일사료와 미래생명자원 같은 이런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관련된 ETF라든지 ETN도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인 하락만 겪고 있을 텐데, 이런 곡물 가격 관련된 ETF나 직접적인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연초 대비해서 50% 정도의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통에도 사실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렇게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인플레이션, 즉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뭐 잘 학습하셨다가 물론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좋겠지만 어쨌든 다음번에도 적용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곡물 가격 급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가는 것은 이런 사건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급락하는 이런 내용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 개선이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만 움직인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종목이 올라갈 때마다 마음 아프다, 한번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학습의 기회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성이기 때문에 연속성은 가지기 어렵다. 여기 내일이라도 당장 러시아 사태가 잠정적으로 화해 모드로 완전 가버리게 된다라면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쫓아가시지 마시고요.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는 데만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 가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 중에서 여행주들, 좀 전에 시황센터에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여행주들의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네, 지금 3월 들어서는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여러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항공주, 그리고 여행, 그리고 화장품, 유통 이렇게 지금 이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행 업종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투어라든지 인터파크, 모두투어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이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좀 단행을 했었습니다. 고강도의 구조조정이다 보니까 인력수가 매우 많이 감축이 된 것인데요. 50% 정도 인력 감축을 실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500억 원 수준의 비용이 절감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안이나 이런 변수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음 아픈 사실이지만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호재로서 좀 작용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러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 청산을 하면서 적자를 좀 줄이는 이런 내용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실질적인 재무제표는 이제 다듬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런 리오프닝 실질적인 여행을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좀 더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업종들,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 정도는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주가 될 수도 있고요, 항공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의 이런 좀 성격에 맞는 이런 스타일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행 종목 지금 보시다시피 주봉상에서는 위쪽 박스권으로 지금 상향을 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투어의 경우에는 9만 원 돌파가 이제 그런 분수령이 될 이런 피크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9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새로운 가격 영역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무제표 또한 좀 더 가벼워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9만 원 선 돌파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하나쯤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네요. 업사이드 좀 더 남아있다. 우리가 리오프닝 하면은 여행, 항공, 그리고 면세, 카지노, 얼마 전에는 또 엔터, 이쪽 콘서트 재개와 관련해서 엔터주들까지 수혜주로 봤었는데 오늘은 한번 유통 쪽도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좀 전에 신규 확진 환자 수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60만 명을 피크로 하고 이제 한 20만 명 서서히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업 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대형 쇼핑몰들,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상승세 뚜렷한데요. 지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거리두기 같은 경우도 완화 조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서 뭐 4월 정도에는 정말 아예 완전히 프리가 되는 이런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통 쪽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큰 카테고리는 리오프닝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롯데쇼핑과 이마트, 현대백화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롯데쇼핑의 차트 모양입니다. 공격적인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년간 약 2조 원 정도로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에 신규 투자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신세계와의 이런 격차를 좀 좁히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신세계는 좀 더 격차를 좀 벌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명품 쪽이라든지 다른 식품관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수익성 차이가 롯데와는 좀 뚜렷하게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롯데쇼핑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차트도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양봉의 모습도 정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1선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세를 아예 바꿔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통 쪽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규 투자를 좀 당연히 한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쪽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검토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의 포인트는 1분기 실적 컨센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3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4, 5월 정도에는 1분기 실적을 가지고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변수도 끝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 금리는 이미 이제 발표가 다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변수들은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보다는 이제는 선반영이 되었다는 인식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분기 실적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 체크하는 것도 좋고 종목별로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4, 5월 2분기가 시작되었을 때 실적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이 내 포트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은 그 종목은 추가 매입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관망을 하거나 손절을 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또는 지수가 정상화될 때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이런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으로 갈아타셔가지고 회복을 노리시는 게 시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보시던 종목들 1분기 실적 체크 이렇게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실적 하나둘씩 나올 테니까 1분기 실적 체크하자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 PI 첨단 소재 한번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연초부터는 횡보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단순한 낙폭과대 종목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실적 예상치라든지 또는 당장 나오게 될 1분기나 2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예상치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기업의 성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최근에 첨단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향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PI 바니쉬라고 해서 기존에는 PI 이런 기본 사업이 고체형 이런 필름 형태였으면 PI 바니쉬 사업은 액상 형태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올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77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 둘 다 성장하는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조금은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 시점이 결국은 2분기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실적 부분 보자. 앞서서 체크 포인트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 실적 발표 시즌에 실망스러워서 좀 갭으로 하락했던 자리를 아직까지 메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보자라는 시각이신 건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차트 주봉상에서 보시면 작년 8월에 고점을 찍고 굉장히 긴 약세를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 때문에 발목이 잡힌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실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면서 4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분기 시점에서는 미리 하반기를 대비해서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바로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에서 봤을 때도 지지선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거래량만 움직여주게 된다라면은 다시금 장대 양봉을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주봉상에서도 121선 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것이다. 예, 베팅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2,000원까지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I 첨단 소재입니다. 앞서서 실적 부진 때문에 1월에 한 차례 크게 갭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올해는 상저하고 하반기를 좀 먼저 내다보면서 선취매 전략 꾸려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더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목표가 52,000원 PI 첨단 소재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BJ 마켓뷰였습니다.